서약서를 학부모랑 학생 둘 다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 금지예요. 하는 게 대단하다. 몰래 하면 그건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담하이고요. 지금 분당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후 중고를 거쳐서 지금은 서강대학교 재학 중이고 철학이랑 경영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담화아빠 이대현이고요. 우리 나이로 51세고 현재 방송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교육제도에 어떤 대안적인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대안학교들이 있고요. 담화가 나온 이후 중고등학교는 대안학교 중에서도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인 거죠. 인가학교는 말 그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도 인정이 되고, 근데 이제 비인가학교는 학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졸업을 해야 돼요. 인가받은 학교는 사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비인가 학교 중에 되게 유명한 학교들로 간디학교나 성미산학교 등이 유명한 이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한 학교를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낸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교육과는 좀 다른 교육을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좀 학생들이 좀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점들이 좀 흥미롭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담화가 이제 이후 중학교 들어갈 때는 1차는 서류 전형이었었고요. 1차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면 2박 3일 캠프를 해요. 2박 3일 캠프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 성향과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학생 심층 인터뷰, 그리고 학부모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후 중학교는 1차가 서류 전형이 아니라 추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추첨에 합격을 하면은 2차 캠프와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죠. 담화 들어갈 때 경쟁률이 15대 1 정도? 남학생이 조금 더 경쟁률이 세고 여학생은 조금 낮고, 우리 둘째도 이후 중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 추첨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때도 한 15, 16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일단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모든 학교 과정에 참여를 많이 해요. 뭐 도서관위원회, 환경위원회, 급식위원회. 급식위원회 이런 데서는 김장도 다 담고, 학교 옆에 장독대가 있는데 된장고추장 다 담고 그걸로 다 급식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학부모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 있지만 학부모의 역할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얼마나 학교 생활에 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해줄 것인지를 이제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가 받은 정식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중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학비 급식에 다 무상이고, 비인가 학교는 이제 교육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학교 운영부터 뭐 선생님들 급여까지 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료가 있죠. 서약서를 학부모랑 학생 둘 다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 금지예요. 사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 교육에서 더 덧붙여서 입시를 유예해서 만든 게 사교육인데, 당연히 사교육은 학교에서도 금지하고, 그리고 웬만한 학부모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학교 일이 너무 많고 교사들도 욕심이 많고 하니까 숙제나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학원 다니기가 저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대단하다. 몰래 하면 그건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기본 과목들이 똑같이 존재를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제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그때 되게 많은 수업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열리기 힘든 수업들, 제가 들었던 수업들 중에 뭐 과학, 철학사, 뭐 미술사 이런 수업들은 좀 특화된 분야이기도 하고 쉽게 열리지 않는 수업인데, 그런 수업들을 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한문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그 공자랑 맹자 책을 한자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직접 독해를 하는 수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맡은 부분을 준비를 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선생님도 설명을 더 해주시고 했는데 그 수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저희가 산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텃밭도 되게 있거든요. 그 주변에 논도 있어요, 좀만 가면. 그래서 모내기도 하고 텃밭에서 뭐 작물들도 각자 약간 이만큼씩 줘요, 땅을. 그러면 자라기 동안 뭐 키워보기도 하고. 꼭 주말에 물 주러 가야 돼요. 같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학교의 주요 안건들을 선생님이랑 저희가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나은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테면 신축 건물을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 공간들을 어떤 공간으로 꾸미면 좋을지 이런 것도 다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의 의견이 조율이 되면서 학교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돈독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도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가끔 적응 못하고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그만두는 학생들이 가끔 한두 명씩 있어요. 학업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이제 입시 제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불안하면 부모님들도 같이 전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80명 정도가 있으면 반절 정도는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그 중에 반은 재수를 하게 되고, 저희 기수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나머지 15명, 20명 정도는 공부를 하되 좀 대학이 아닌 다른 대안적인 공간에서 공부를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졸업생들이 또 이제 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인을 해서 같이 어떤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한 40명이 있으면 그래도 30명 정도는 이제 수시로 지원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10명이 정시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입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고, 학교에서 수시 같은 경우는 도움을 약간은 줘요.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반 학생들한테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고, 어떤 대학이랑 잘 맞을 수 있을지 그런 일종의 뭐 어떤 조언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수시 지원한 애들이 학교에서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름방학 때 아이들 학교 나와서 그런 자기소개서, 뭐 인터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에서 좀 지원을 해주죠. 근데 정시는 다들 맨땅에 헤딩해야죠.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참여를 한다면 얻어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입시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좋지 않을까요? 네,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대안학교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입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는 철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이 자체가 대안학교에 맞지 않는데 또 억지로 보낼 수 없는 거고, 자기에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유니브 클래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